자, 4교시는 실전 종합문제 8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종합문제 8문제를 한 번 더 구성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크게 봅니다. 1번부터 보기. 1번은 계산문제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 묻는 계산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특 A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에 무려 11번 나왔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이죠. 얘도 한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3번 부산 공급도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에 4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 웬만하면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다음에 5번 주택 저당 유동화 엠베서저도 한 문제가 늘 나오는 편이죠.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6번은요 공공용지 확보 방안 얘는요 과거에 출제가 2번 된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공부하시면 돼요. 7번 집약도를 높인 이유 얘도요 과거에 2번 나왔거든요. 참고로 경험하시면 되고요. 8번 계산 문제죠. 정액법 계산 문제도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문제가 꽤 많이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요 계산 문제죠. 자 대출 기관에서 담보 평가 시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질 기준으로 자 자산 가치 밑줄 하시고 자산 가치는 뭘 말하지? 화살표 적어줍니다. LTV 적어주고요. 자산 가치는 LTV로 대출금 구하라는 흐름이 되고요. 현금 수지 밑줄 하시고 현금 수지 화살표 적어줍니다. 현금 수지는 뭘 말하지? 부채 감당률입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치의 현금 수준은 뭐지? LTV하고 부채 감당률 갖고 대출 금액을 구하라는 건데 세 번째로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채의 추가 대출 가능금액 요즘은 항상 추가 대출 가능금액을 묻거든요. 추가 대출 금액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박스 저를 보게 되면 답답하죠.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항상 계산 문제는요, 공식부터 바로 돌리자, 바로. 자, 첫 번째. 자, LTV 기준이죠. 두 번째, DTI 기준이다.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아마 계산문제 특강 듣고 계속 반박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벌써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요, 항상 대출금 관한 문제는 두 개를 엮어서 묻죠. 1번, 2번 묶어서 주거나 아니면 1번, 3번입니다. 따라 1번, 2번 갖고 풀거나 1번, 3번 갖고 푸는 건데 지금 문제는요, 뭐지? LTV랑 부채 감당이니까 1번하고 3번 갖고 풀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얘를 풀어라. 1번, 3번. 자, 공식 소개해 드릴게요. LTV로 대출금 가는 길은 간단하죠.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고 분자가 대출금이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숫자 넣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래, 20억. 가격이 20억입니다. 이때 은행의 LTV가 70%다. 20억에 70%가 얼마입니까? 14억이죠. 그래서 대출금은 얼마가 된다? 14억.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DTI는요, DTI. 분모가 바로 연봉이죠, 연봉.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분모가 연봉이니까 개인의 바로 연봉, 연소득이다, 연소득이다. 자, 분자가 대출금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따라서 DTI는 대출금이 아니고 뭘 구하지? 원리금 상환액 구하죠. 얘가 나왔다면요, 한 번 더 공식 응용하자. 어떻게? 바로 양주, 딤펄 마시자, 윈저 마시자, 윈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윈저 하니까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 되고요. 저당 상수. 자, 이렇게 이제 윈저하니까, 윈저. 이러면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숫자를 넣어볼까요? 20억짜리 가진 이 사람이 직장의 연봉이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그럼 은행의 DTI를 50% 잡을게요. 50%. 50%래요. 8천에 50%면 얼마입니까? 4천이죠? 4천. 따라서 1년 동안 원리금상환이 4천만 원 가능하대. 원리금 상환이 4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뭐 윈저.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4천입니다. 이때 저랑 상수만 자료가 주어지겠네요. 저랑 상수가 10%다. 10%면 0.1이죠. 0.1. 암산되죠. 4천만 원 나오기 0.1 하게 되면 대출금은 4억이죠. 4억. 4억이다. 자, 이러면 은행은요. 자, 큰 거 빌려도 작은 거 빌려줘. 작은 거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4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따박 넣어주면 무조건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금. 되시겠죠?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다시 부채 감당률도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아시죠?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부채 감당률은 뭐지?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소득.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서비스. 순두부 부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가 뭐지? 다 현금 수지를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부채 서비스가 똑같은 말이 바로 원리금 상환이 똑같은 말이죠. 얘가 이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결국 자, 얘도 뭘 구하자? 원리금 상환액 얘를 구하자. 얘가 이제 미지수 X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하게 되면요, 그대로 구했다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윈저 하게 되면 대출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DTI나 부채감독은 둘 다 뭘 구해? 원리금 상환액 구해서 윈저하면 대출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는 뭡니까? LTV랑 부채감독률하고 1번, 3번이기 때문에 일단 자, 얘는 필요 없잖아요. 나가래.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니까 지금 박스 보기 잘 보시면서 무조건 숫자만 넣어주면 그냥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지금부터 숫자 넣어주면 돼요. 박스 봅니다. 박스. 자, 박스 첫 번째 항목 대상 보세요. 시장 자산 가치가 20억이죠. 자산 가치가 20억입니다. 두 번째, 순영업 소득이 1.2억이다. 순영업 소득이 얼마? 1.2억이다. 1억 2천입니다. 계속 넣어주세요. 세 번째, 대부비율 LTV가 70%죠. 대부비율이 70%입니다. 네 번째, 저당 상수가 8%입니다. 저당 상수가 얼마? 8%. 다섯 번째, 부채 감당률이 1.5다. 부채 감당률이 1.5다. 1.5.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이 2억입니다. 기존 대출. 그래서 이미 대출 나갔죠. 기존 대출이 2억이다. 끝.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풀어봅니다. 20억에 70%가 얼마? 14억. LTV는요, 14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이 1.6이고 부채 감당률이 1.5다 하면 분모, 원리금 상환에 얘를 X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빠른 비결은요, 이렇게 구하려면요, 다시 자, 예를 들면
요거 아시죠? 3 이꼴 2분의 6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래서 분자 구하려면요 2, 3은 6.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거꾸로 얘를 모른대. 얘를 모르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거꾸로 가면요 뭐하지? 나누기. 6 나누기 3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지. 따라서 자 요거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2억 나누기 1.5 나누기 하면요 x가 나오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나누기 하면 x가 나온다. 그래서 1.2억 나누기 1.5 하게 되면요 0.8이 나옵니다. 1.2 나누기 1.5 하면 0.8이 나옵니다. 그러면 0.8은 얼마입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따라서 원래 영상이익이 얼마 나왔다? 8천만 원. 따라서 8천만 원 나누기 8% 하게 되면 대출금 얼마? 10억. 그러면 14억이 나왔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은행은 뭘 빌려주겠지? 10억 빌려줘, 10억.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이다. 따라서 대출 금액 10억입니다. 자, 10억이 대출 가능한데 맨 마지막에 이미 기존 대출이 2억이 있잖아. 얘는 기존 대출 받았잖아요. 이거 빼게 되면 추가로 얼마 가능하지? 추가 대출. 따라서 추가 대출입니다. 얼마가 된다? 8억이죠. 8억. 추가 대출 8억. 정답. 정답 2번이죠. 2번. 따라서 10억 하시면 안 돼요. 10억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고 추가 대출 모르니까 기존 대출 빼니까 추가 대출 8억. 정답. 정답 2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효율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지치지 즉각 반영되는 시장.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장래 수익이 변동이 예견될 때 반영이 돼요? 적시 반영이 돼요? 자, 적시 반영이 되죠? 예를 들면 자, 오늘 아침 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 외곽지 어느 지역 땅이 개발된대. 개발된다면 자, 2달 뒤에 다시 말해 그린벨트가 풀린대요.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요. 땅값 올라가죠. 그러면 2달 뒤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2달 뒤에 땅값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바로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수익의 변동이 예견될 때가 아니라 적시 지금 바로 반영이 된다. 맞습니다. 옵니다. 2번요. 실제로 할당 효율시장 개념 자체가 완전 경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3번요. 부동산 시장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문장이 A입니다.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한 것은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자, 사는데 파는데 장기가 소요된다. 이거 뭡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대. 그러면 이 이유가 뭐죠? 이 이유가 바로 고가성이죠. 고가성.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몇 년 모아야 됩니다. 파는 것도 금방 안 팔리죠. 그래서 고가성 때문에 사고 파는데 장기가 소요된대요. 그래서 부정성이 아니고요. 고가성. 틀렸죠? 정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에서 주도가 되므로 경기가 호황이면 매도자 시장이다. 얘는요. 암기했죠. 뭐? 상도, 하수. 상도, 하수. 그래서 상향 시장이면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하향 시장이면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요거 묻는 거예요. 호황이면 매도를 중시하고 불황이면요. 매수를 중시하고 요 문장이죠.
따라서 호황이면 상도, 매도자 동시에와 맞고요. 자, 다음에 하수, 불황이면요, 매수인 시장이 된다. 맞죠? 옵니다. 5번은 시장의 기능을 묻네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의 원리같이 거래, 시장, 매매, 당산에서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자고가 가격 창조 기능 맞습니다. 5입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문제 3번요.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격 상승은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 하락은 공급을 감소시키다. 맞는 말이죠. 1번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공급 법칙이죠. 그죠? 가격 상승은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은 공급 감소. 공급 법칙이죠.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이니까 그래프는 우상향 모양이죠. 맞습니다. 5입니다. 2번 단기 공급은 장기에 비해서 경사도 기울기가 가파르다. 맞죠? 그래서 단기이면 장기보다 가파르고 비탈리적이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은요, 이 질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얘는요,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장을 익히라고 했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비용 곡선 이꼴, 평균비용 곡선 이꼴, 가격 곡선이 모두가 일치하면서 균형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4번요. 시장 전체의 총합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의 평균 비용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개인 A가 있죠. 개인 B가 있습니다. 개인 C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뭐가 된다? 시장 총합 곡선입니다. 이걸 다 합하게 되면요, 시장 전체는 이걸 다 합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따라서 개별 곡선을 모두가 합한 것이 시장 전체가 된다. 이때 공급 완만하죠. 이때 모든 공급 곡선은요, 뭘 가리키지? 이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못 박아버리세요. 우리가 수요 공급하게 되면요, 자, 이때 공급 곡선은 무조건 뭐지?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따라서 시장 전체 공급선은 개별 공급자의 평균 비용이 아니고 한계 비용을 모두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한계 비용입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거 골라볼까요? 지문 5개 나오네요. 자, 하나씩 봅니다. 기업번 평균 분산 모형에서 평균 분산 모형은 뭐라고 했죠?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하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잘 아시죠? 둘 중에서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쪽을 누구나 선택하잖아요. 거꾸로 위험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잖아요. 얘가 평균분산 모형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대한 A와 B가 존재하는데 A가 수익이 B보다 크대요. 자, 수익은 A가 큽니다. 근데 표준 편차 위험은요, 자, A가 B보다 위험이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가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거나 같아요. 당연히 뭘 선택하지? B가 아니고 누구나 A를 선호하죠. A를 선호합니다. 틀렸죠? X. 미연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뿐만 아니라 위험 할증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위험 할증률은 시장 힘에 따라서도 변화하지만 개별 투자자권 힘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변합니다. 변해요. 자, 위험 할증에서 위험률 하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자, 이런 코인을 씁니다. 코인. 암호화폐. 여러분들 코인 투자 해보셨습니까? 코인. 자, 이 코인 하게 되면요. 전 세계 경제가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은 있는 걸 봤지.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도 이는 달라지거든. 근데 이 코인이 있어요. 똑같은 코인인데, 자, 개인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F, G, 사람이 10명이 있어. 이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이 위험을 똑같이 볼까? 아니지. 사람마다 위험은 전부 다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 시장 전체에 따라서 변화하지만은 개별 투자자마다,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게 봅니다. 예. 따라서 틀렸죠. 개별 투자가 안고는 의미에 의해서도 변한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개인마다 변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디귿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높은 할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위험할수록 높은 요순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아니고 하락하죠. 위험과 가치는요, 반비례 관계죠.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틀렸습니다. X. 리얼번, 위험과 수익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이다. 아니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는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체계적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의 X. 미연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서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부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입니다. 자, 시장의 힘에서 야기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은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자를 빼고 체계적 위험의 설명이죠. 그래서 미연번은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설명입니다. 틀렸죠? X. 정답은요, 다 틀렸죠. 모두 틀렸다. 정답 옳은 것 없죠? 정답 1번, 0개. 정답 1번입니다. 문제 5번요. 저당 유동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MB에서 제대로 묻습니다. 1번 빈줄 자주 나왔습니다. 저당 담보증권 MB에서는요, 목적이 이자입니까? 배당입니까? 얘는 무조건 이자죠. 이자. 이자가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부채증권에 속한다. 맞죠? 이자가 목적입니다. O입니다. 2번 MB에서 발행자는 1차 대출기관일 수도 있고 2차 기관일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MB에서는요, 1차도 발행 가능해, 2차도 발행 가능해. 이런 수는 둘 다 발행이 가능한데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주로 2차에서 발행하잖아요. 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요. 2차 저당시장의 구조는 저당기업의 수요자와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자, 요 그림 아시죠? 그림. 자, 그림 보시면 이렇잖아요. 먼저 수요자가 있어요.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다. 자, 이렇게 용자받고 전환권을 설정하죠. 여기까지가 몇 차 시장? 1차 저당 시장입니다. 다시 은행은요, 저당권을 팔죠. 누구한테? 2차 기관, 즉 MB에서 발행기관입니다. 한주금이 되고요. 또 발행기관은 또 투자자에게.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자, 그래서 이만큼 시장이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저당이 이동하는요, 2차 시장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2차 시장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금융기관, 발행기관, 투자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 3번은 바로 틀렸네요. 2차 시장 구조는 저당 대비 수요자, 아니지. 2차 시장은요, 수요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틀렸고, 수요 대신에 뭘 했습니까? 공급자. 따라서 수요자가 아니고 저당 대부의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과 다른 투자 사이에서, 그래서 공급자들은 금융기관과 투자 사이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4번 질문요. 저당 담보증권 MB에서는 구조상 자산 담보증권 ABS와 구조와 흐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다르지? 주택 저당권을 개출하는 점에서 다르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5번요. 모 저당이 고정이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발행하는
저랑 담보 조건은 고정이건 변동이건 관계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 6번요. 공공용지 확보 방안으로 관계된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공용지 확보, 용지 확보. 얘는요, 요즘은 안 나왔지만, 과거는요, 이런 문제가 2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경험을 삼는 거예요. 용지 확보는요, 안될 거 없습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보시면서 용지 확보인지 아닌지 가려내시면 됩니다. 기업번, 공영개발은요, 배량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용지 확보 맞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수용 방식이죠. 니은번, 토지 선매 제도는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공기관이 우선해가지고 매수하죠. 얘도 용지 확보 맞습니다. 옵니다. 디귿번, 개발이 환수, 이건 용지 확보가 아니지. 자, 개발이 환수는요, 어느 지역이 이만큼 개발돼요. 개발되면요, 인접한 땅값 오르잖아요. 얘가 바로 일종의 개발이익입니다. 얘는요, 개발이 환수하는 것은요, 용지 확보는 아닙니다.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이 환수하자 해서 얘는요, 용지 확보가 아니고 형평성 확보. 따라서 용지 확보가 아니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틀렸죠? X. 리얼번,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제는요, 허가제를 지정하잖아요. 뭐 때문에? 투기억제. 투기억제 때문에 지역을 묶어버리는 것이지. 얘는요, 용지 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목적이 뭐야? 투기억제. 투기억제가 목적입니다. 용지 확보 아니에요. X. 협의매수. 매수한다. 용지 확보 맞죠? 그 다음에 B번, 토지은행. 대규모 토지를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죠. 용지 확보 맞습니다. 따라서 용지 확보는요, 기업번 공용개발. 니은번 선매. 미연번 협의매수, B번 토지은행. 정답 4개, 정답 4개, 정답 4번입니다. 7번. 지배학도를 높이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왜 지배학적 이용이 필요합니까? 지배학적 이용. 바로 기업번이죠. 토지 공급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죠?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배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번. 가격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가격이 비싸면요, 비싼 만큼 높게 지어야지. 지배학적 이용 맞습니다. 디귿번, 기술이 향상되더라도 지배적이 가능하죠? 옵니다. 교회 경제 대규모 대량 생산이네. 대량 생산하는 만큼 지배학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연번, 경영률이 증가하는 만큼 지배학적이 가능합니다. 옵니다. 비읍번, 생산비 상승 틀렸죠? 생산비 하락이지. 생산비가 하락하면요, 그만큼 지배학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비읍번은 틀렸죠? 생산비 상승이 아니고 생산비 하락이 지배학적 이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얘는 틀렸죠? X. C읍번,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배학도를 높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상승만 틀렸고요, 나머지가 모두 맞으니까 6개. 정답 4번. 얘도요, 과거 시험은요,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봅니다.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네요. 자, 건물의 복선 가격을 정액법으로 구하죠. 정액법. 정액법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식부터 떠올리자. 자, 공식 떠올려볼게요. 공식. 공식은요, C 1-1-R 라지 N, 스몰 n입니다. 공식. 그러면 복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C가 뭐냐, 라지 R이 뭐냐, 스몰 n이 뭐냐, 라지 n이 뭐냐, 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C는요, 제조달 원가입니다. 제조달 원가다. 다음에 라지 R은요, 잔가율이죠. 잔가율. 자, 잔가율인데 주로 우리 계산 문제는요, 0을 주거나 10% 주더라. 거의 이렇게 줍니다. 0 아니면 10%다. 다음에 스몰 n은요, 경관연수죠. 다음에 라지 n은요, 전기간, 전내용 연수가 됩니다. 얘만 찾으면 끝. 그러니까 박스 보고요, 숫자만
사서 넣어주면 정답이 나오겠네. 자, 박스 보고 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시점 현재 재료분가는 1억이다. 친절하게 재료분가 1억 나왔니? 1억. 1억. 두 번째, 잔존 가격이 1,000만 원이다. 오, 0, 10%가 아니고 뭡니까? 잔존 가격이 1,000만 원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얘를요, 뭘로 고치자? 비율로 고치자 말입니다. 쉬운 거잖아요. 자, 총원가 1억인데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요, 1,000만 원 건진대. 1억인데 1,000만 원 건지면요, 비율 몇 프로 건지지? 10%건 10%. 10% 건지잖아요. 그래서 장가는 10% 나왔네. 되시겠죠? 세 번째, 내용연수가 30년. 연수 몇 년? 30년. 네 번째, 경관연수가 몇 년? 5년. 5년. C, R, N, N 다 나왔고요. 다섯 번째, 감가율이 10%다. 얘는 뭡니까? 필요가 없어요. 허수.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요, 필요 없는 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요, 필요 없어요. 왜? 정액법은요, C, R, N, N만 필요하지. 감가는 뭡니까? 얘는요, 정률법. 정률법에서 감가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분가는 무관하다. 그래서 얘는 뭐 허수,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 풀었네요. 계산합니다. 재료분가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장가율이 얼마? 10%니까 0.1. 30분의 5가 되겠네요. 30분의 5가 된다. 자, 이거 쭉 풀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다 풀어서 보이면 얼마가 나온다? 8,500만 원. 정답 8,500만 원입니다. 정답 5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전 모의고사 8문제 해설에 마치겠는데, 자, 제가 한 가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부탁이에요. 뭐냐면요. 자, 이제 이번 주만 지나가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주부터 뭡니까? 8월 첫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7월 31일부터 다음 주 한 주가 몽땅 학예 휴가죠, 휴가. 네. 이거 중요합니다, 휴가. 여러분들, 당연히 많은 분들이 휴가 일정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저는요, 이제 시험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는데 휴가 실컷 갔다 오고 9월달에 추석 연휴 실컷 세면요, 시험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원래는요, 합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합격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면요, 지금부터는요, 휴가 관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컷 놀고 오시면 안 돼요, 휴가 관리.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합격이 중요하다면,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줄 수업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다음에 또 뭐 맥주 한잔 하고 해버리면, 영부름 가버리면요, 내임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휴가만큼은 좀 원래만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일, 3일. 제가 보기엔 3일, 3일.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지? 자, 3일, 3일 잡고 한 줄 동안에 1차. 한 바퀴 돌리자, 1차. 충분합니다. 1차 한 바퀴. 3일은 민법. 3일은 학교론. 그러니까 휴가 대신에 3일 잡고요. 3일은 민법, 3일은 학교론. 딱 끝나면요. 그리고 일요일날 기분 좋게 맥주 좀 마시고 영화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러면 탄력받습니다. 실컷 놀다운 결과하고요. 빡시지만 3일 1차 끝내버리면 1차가 자신감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해서 저라면 이렇게 3일, 3일, 1차 한 바퀴 돌리자를 꼭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는 제대로 공부가 탄력받을 거예요.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고 합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휴가 관리 잘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잘 보내시고 8월 2주차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